7007세대 구리시에 작은 신도시가 하나 새로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사두면 되는 곳 아닌가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구역의 매수까지 검토하면서 현장과 사업 자료를 확인해보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사업성인데요. 완공 후에 좋은 아파트가 되는 것과 이게 돈이 되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7000세대 대단지라는 그 간판만 보고 들어가면 정작 내 수익은, 내 안전마진은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택동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사업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을지,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수택동 재개발이 왜 구리의 차기 대장 후보인지, 그리고 어떤 숫자에서 사업성이 갈리는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집사 김영균 노무사입니다. 먼저 명칭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식 사업명은 수택동 재개발 정비 사업이고 구리시 수택동 454-9번지 그 일대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약 34만 평방제곱, 토지 등 소유자는 4,280명, 조합원 수가 약 4,280명 정도가 되고요. 보시면 2023년 7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그리고 2024년 6월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고요. 시공사는 지금 현대건설과 포스코인C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단계의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재개발은 결국 속도가 비용이거든요. 사업이 1년 늦어질 때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조합원들의 자금도 그만큼 오래 묶이기 마련이에요. 다만 아직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받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빨랐다라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최종 세대수와 조합원의 분담금까지 확정되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 사업성은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이 두 단계를 거치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큰 산이 두 단계 남아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우선 이것부터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서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수택동의 이 입지가 갑자기 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수택동의 가장 큰 변화는 결국 교통입니다. 과거 구리는 경의중앙선 원툴로 그 의존도가 너무 높았는데 2024년에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 개통하면서 잠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죠. 이거 보시면은 구리역에서 잠실역까지 가는 시간인데 지금 1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수택동 재개발은 장자 호수공원 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택동 재개발 조합은 완공 후에 이 단지가 워낙에 크니까 셔틀까지 상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8호선 라인이 이미 개통된 호재라는 거예요. 재개발 투자에서 예정된 노선과 실제 운행 중인 노선은 가격에 반영되는 그 정도가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수택동은 이제 단순하게 경기 동북부 외곽이 아니라 잠실과 강남권의 배후 주거지로 재평가될 조건을 갖췄습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8호선 라인 쭉 보시면서 그 근처 단지들 가격 한번 보세요. 이 8호선 라인이 되게 알짜 노선이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이쪽이 수택동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구리 하이니티 리버파크가 들어오는 곳이고,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연환경도 정말 좋습니다. 이 앞으로 왕숙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좀만 내려가면 밑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죠. 게다가 이쪽에는 장자 호수공원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쪽이 구리 전통적인 학군지인 교문동 학군지죠. 이쪽의 학군지와도 완전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학군까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이 이야기한 내용을 따르면은 총 7007세대, 그리고 최고는 49층 27개 동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저희가 확인했던 구리시 자료에서는 6220세대로 나왔었거든요. 이게 구역 지정 당시에 당초 계획으로 제출했던 건데, 이걸 지금 조합에서 용적률을 300%까지 적용을 해서 변경고시를 신청해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더 좋게 만들고 있다,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료가 실제로 구리시에서 조합과 협의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실제로 7월 6일 날 생산된 이제 문서인데요. 이게 재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구리시에다가 저 이거 재개발할 테니까 인가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실제로 조합이 어떤 계획을 제출하면 구리시는 그 조합이 제출한 계획을 모든 부서에 회람을 돌려요. 그리고 모든 부서에 대해서 다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받은 내용을 취합해서 다시 한번 조합에 통보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비사업이 절차가 항상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한번 의견을 회람 돌릴 때마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도시재정
주거정비 일반, 뭐 점용관리, 주차장, 도시, 공원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부 다 협의가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조합 쪽에서 이런 식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는 사업의 계획을 조금 변경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라고 구리시에 요청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조합에서 업무 추진 보고를 하면서 향후 일정을 설명한 자료인데요. 이게 총 세대수가 7,000세대가 확정되면은 일반 분양 수입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업성은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사업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무조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공사비 때문입니다. 이 건설 비용이 많이 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비가 올라가고 자재값이 올라가고 건설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절대적인 일반 분양의 개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비례적으로 그 사업비의 증가폭은 그렇게 크지 않겠죠. 일반 분양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같이 증가할 테니까요. 따라서 현재 조합원 수를 4,280명이라고 했을 때 7,000세대를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조합원 수를 제외하고 약 2,700세대가 남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임대주택과 보류지를 좀 빼겠지만 상당한 일반 분양 물량을 확보할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에서 제안한 공사비를 보면 약 2조 8천억인데요. 7,000세대로 단순히 나눠봤을 때 세대당 약 4억 원 정도가 나와요. 하지만 이거는 조합원 분양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조합원 분양가와 관련한 내용은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금융비용과 철거비 그리고 설계비 뭐 각종 기타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겠죠. 지금 수택동 재개발의 경우에는 최고 49층까지 올릴 거고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는 강남과 잠실 수준에 맞춰가지고 고급화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입주를 하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환경으로 다가오겠지만 일단 당장은 공사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갑시다. 지금 수택동 재개발의 길 건너편에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분양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84 타입이 13억 5천에 지금 분양을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리역 롯데캐슬의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4 기준으로 매매 호가가 15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를 한번 기억해봐 주세요. 사업성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따져보겠습니다. 바로 비례율입니다. 108%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자료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때 구리시가 고시를 한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추정 비례율이 108%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비례율이라는 거는 종전에 6,220세대 계획을 토대로 산정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7,007세대로 증가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율 역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분양가를 얼마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죠. 어차피 공사비가 계속 증액이 될 거고 일반 분양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계가 될 거기 때문에 비례율은 깎이면 깎였지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일단 두 가지 정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이 비례율이고요. 두 번째는 이 종전자산 추정액 부분에서 이 보정률을 확인해 볼 겁니다. 이 보정률이 여기에 지금 1.65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세요. 108%, 1.65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줍니다.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와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이 숫자들을 통해 대략적으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심플하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결국 이 방법에서 오차율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라 하고 했던 숫자들이 몇 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수택동 재개발은 지금 이 계산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비교 집단을 가지고 있어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죠.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가 이번에 84용 기준으로 아까 제가 얼마에 분양했다 그랬죠? 13.5억에 분양했죠. 그리고 우리 롯데캐슬의 호가가 15억 5천이었죠. 그럼 수택 재개발은 지금부터 남은 건물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그리고 이주 철거, 착공 이렇게 남았죠. 그러면은 착공 전에 일반 분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까지 2030년에 마무리될 거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주와 철거에 2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해서 2032년에 일반 분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당연히 분양가도 올라가겠죠. 공사비도 올라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느끼는 게 조합은 일반 분양 물량을 사전에 확정을 하는데 시공사는 공사비를 시가로 결정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에 비해서 20% 인상된 금액으로 일반 분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롯데캐슬을 기준으로는 당연히 가격이 좀 더 오르긴 할 텐데 일단은 가볼게요. 자, 그럼 84형을 기준으로 일반 분양을 16억 2천만 원 정도에 한다라고 했을 때 구리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며 고시문 을 냈던 거에서 숫자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게 있었죠. 바로 비례율과 고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지고 계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그리고 비례율,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 대한 보정치, 이 세 가지 수치를 가지고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2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보정치가 1.65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곱을 하면은 3.3억이라는 수치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례율을 아까 확인했었어요. 그 부분이 108% 정도였죠. 그럼 그 108%를 저희의 아까 3.3억에 곱해주면은 3.564억이 계산이 되는데, 이게 바로 저희의 권리가액입니다. 저희가 2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3.564억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나오는데, 일반 분양가를 제가 아까 16.2억으로 한번 가정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가정 영역인데, 이제 이 조합원 분양가를 구해야 되는데 대개 7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일반 분양가의 70%를 조합원 분양가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는 11억 3,400 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우리 아까 권리가액인 3.564억을 빼면은 7.7억 정도가 추가 분담금으로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결국에는 자본을 작은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극대화된 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우의 수로 표시를 한번 나눠봤어요. 일반 분양을 20억에 한다라고 했을 때 조분이 14억이 나오고, 18억에 한다고 하면은 12억 6천, 16억에 한다 그러면은 11억 2천, 15억에 한다 그러면은 10.5억. 이 기준으로 1, 2, 3억일 때 각각의 우리가 얼마의 추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대략적인 추정치이고 이 숫자를 가지고 확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확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일반 분양가 비례율에 따라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안전마진은 꽤나 깔리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롯데캐슬 가격을 확인을 해봤는데 8사형의 호가가 15.5억이었잖아요. 6년 뒤에 20%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추 18억 원 정도의 계산이 돼요. 그럼 8사형 기준으로 18억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합원 분양을 만약에 11억에 샀다, 11억에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약 2억 정도 더 냈다, 그래서 최종적인 매수가가 13억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5억의 안전마진이 깔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절대로 추가 분담금 액수가 크다고 해서 비싸다, 이거 부담이 된다 라고 판단할 거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수택동 재개발은 입지 괜찮고요, 그리고 완공 후의 상품성도 상당히 전 좋아 보여요. 안전마진이 꽤나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안전마진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프리미엄을 얼마나 지급을 했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아까 저희 계산해봤을 때 최소한 5억 정도는 보인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업성은 B 플러스 정도가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택동 재개발은 이런 분들한테 조금 적합한 것 같아요. 장기 보유가 일단 가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10년은 바라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담금이 늘어나도 당연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필요하다면 실거주까지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최상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한테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 정비 사업에서 당첨 이력이 이미 있어서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내가 치고 빠져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실질적인 프리미엄까지 싼 것은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선 비싼 물건이 프리미엄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꿀팁으로 프리미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더 쉬워요. 아까 저희가 권리가액 계산했죠. 그 매매가에서 그 권리가액 뺀 게 프리미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택동 입지 괜찮습니다. 좋아요. 8호선 이미 개통됐고 구리역과 장자호수공원역 다 쓸 수 있을 거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셔틀이 운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강과 공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완공 후의 상품성은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이 7000세대 이 매머드급은 거의 둔촌주공의 한 0.7 정도의 규모를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 요즘은 매머드급 단지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새로 생기면은 구리의 새로운 대장 아파트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구리역 하이네트 리버파크까지 함께 한다면은 지금 만세대 규모가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은 미니 신도시급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사업성도 저희가 계산해봤을 때 안전마진 충분히 깔리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 수 대비 총 세대수도 많고 일반 분양 물량도 이 정도면은 사실 엄청 많은 거예요. 요즘 재개발 지구들 되게 많은데 이 정도 일반 분양 깔리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롯데캐슬이나 구리역 하이니트 리버파크 아니면은 힐스테이트 구리역 이런 데들이 시세를 리드해주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치고 나가면 이 수택동 재개발의 물건은 당연히 거기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종 가서는 그들보다 더 가격을 넘어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택동 재개발은 미래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장이지만 이 아파트를 얼마의 총원가로 바뀌어야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정리를 해보고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수익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한번 액션을 들어가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준비한 구리수택동 재개발의 사업성 분석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줬으면 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